거래소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국가의 규제를 받고 감독을 받고 그 안에서 정말 범죄 행위에 이용되지 네.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기존 사설 거래소가 무슨 공신력이 있습니까? 네. 아닌 말로 사설 거래소가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그만이죠. 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맞습니다. 그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주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투기성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고요. 동시에 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네,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을 한번 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상통화 실명제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실명제는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그거와 별도로 이제 시세 조작 아니면은 탈세, 자금 세탁 이런 그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네.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동시에 이게 가상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계좌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뒤에서 지금 약간 정보로 돌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기업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 쪽으로 해가지고 돈 세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국가가 방치를 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일명 환칙이라고 해서, 지금 돈 막 빼가지고 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은 육성하되, 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찬반, 아니면 그러니까 폐쇄 찬반을 하느냐, 아니면 뭐 규제를 찬성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규제를 찬성한다는 78%가 나왔습니다. 규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8명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폐쇄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팽팽합니다. 찬성이 42.6%, 반대가 47.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폐쇄가요. 네. 예를 들어서 거래소 전체를 아예 없앤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왜냐면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거래소가 필요할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거래소가 아니라 사실은 환전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약간, 그렇죠. 예, 지금의 네. 거래소는 사실상 환전소입니다. 가상화폐란 것은 말 그대로 가상이잖아요. 그거 자체로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UBC에다가 후원금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가상화폐가 있다고 한다면 쉽게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저희한테 바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쏘신다 그러면 10,000원이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걸 나중에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실제 화폐로. 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용하려면, 네. 현실 화폐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거래소는 환전소로 이름을 바꾸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가상화폐에서 화폐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화폐예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화폐냐.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우리 미래에 뭔가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주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어쨌든 육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혔고 네. 이것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든 완전히 다 이제 두드려 막는 폐쇄한다는 개념이 아예 다 막아버리겠다가 아니라 네. 뭔가 조금 더 합법적인 어떤 그런 루트, 좀 안전한 루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거 관련해갖고 어제 유시민 작가의 인터뷰가 또 나왔었는데 이것도 조금 이슈가 좀 됐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정부가 일단은 그 경고를 날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이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네. 네. 네, 전 뭐 유시민 작가의 저 발언에 100%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네. 저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갖고 있는 지금 가상화폐 거래 종목 화폐를 보면 뭐 한 8개에서 10개인가? 네,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기술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장외 주식 시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 기술에다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주식을 받아서 그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어떤 실제로 현실에서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걸맞게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내려가고 그렇죠. 이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 그냥 화폐 갖다 놓고 사고 팔고 하면서 누가 돈 벌었다 하는데요. 진짜 장담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1%고 나머지 99%는 그 1%를 위해서 돈을 대주는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우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나중에 국가에,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라.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맞습니다. 이 문제가 터졌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2009년부터 지금 시작했던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 비트코인의 문제가 실제로 한 2014년에 현실화가 됐었는데 네, 네. 우리 정부에서 그때 방치를 해두고 있었다가 예쁜 거죠. 이 시장이 완전히 투기 난전판이 된 거예요. 그동안. 그걸 우리가 정권 교체된 이후에 이 문제를 새롭게 지금 들여다본 겁니다.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아마 저기 진짜 난장판이 그냥 저는 됐을 내버려뒀겠죠. 거라 계속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었겠죠. 원래 그 박근혜는 특징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본인 얼굴만 생각하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언론들이 암호화폐를 자꾸 띄우는 이유가 수상하다. 이런 자기네 이익 채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하고 또 지식인들, 각계의 지식인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암호화폐의 경고를, 메시지를 내야 된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좀 이러다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좀 그 상태를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큰일 그렇습니다. 났다. 이렇게. 모든 거래는 자유죠. 시장 경제의 원리가 자유에 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어떤 도박 같은 거 막 해도 그냥 자유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원랜드라든지 뭐 저 워커힐이라든지 이런 면허를 줘가지고 합법적인 도박장을 카지노? 카지노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로또도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 그 인터넷 불법 도박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하는 이유도 네. 최소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는 조치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가상화폐 투자가 딱 무조건 그런 도박하고 견주는 것은 옳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그런 성격을 지금 현재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죠. 좀 언론들이 사실 주말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꼴사납게 굴었어요. 특히 조선이, TV조선.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정농단보다 코인 규제가 더 나빠. 정신이 이거는- 나갔어요? 이거는 미친 거죠? 아니, 예. 진짜 도대체. 아니 도대체 저 가상화폐 투자가 뭐길래 국정농단하고 비교를 해서 더 나쁘다고 그래? 규제가 더 심지어. 나쁘대요. 세상에.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정신줄 났나 봐요. 정말 뭐 무슨 아무 말이나 막 해서라도 일단 정부하고 시민들을 그냥 막 이간질하는 그런 식인데 뭐 그런 기사들도 또 많았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자 집단 반발에 신규 계좌 허용 급선회. 이게 마치 우리 그 정부가 신규 계좌를 막고 있다가, 그러니까 가상 계좌를 막고 있다가 갑자기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뭐 청원 올라오니까 갑자기 또 허용해 준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은행들한테 가상 계좌를 열지 말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다만 규제를 할 거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눈치 보고 있니라고 못 풀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여론이 약간 청원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 슬쩍 푼 겁니다. 이거를 마치 정부가 한 것처럼 하는데 정부는 작년 9월 1일부터 이미 이 규제를 할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언론들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언론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언론사들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다는 보도가 보도가 있어요? 있었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무조건 일단 정부 흠집 내기에 이 코인 가상화폐 이야기를 들이대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둘 다 참 몹쓸 짓인데 어쨌든 뭐 지금 보니까 경제지들 중에서 그 이토마토 그룹, 뉴스토마토를 보유하고 있는 여기에서도 뭐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려고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한다고 또 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뭐 팍스넷 여기는 뭐 그 아시아경제죠. 아시아경제를 또 4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 전문지인데 여기서도 뭐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머니투데이 같은 그런 경제지도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다. 이런 보도들이 네. 또 있었죠. 하여튼 이래서 이제 뭐 반대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은 하여튼 좀 행태가 심각했고요. 이낙연 총리도 이 관련해서 주말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랑 같이 1987 영화 그 번개를 했거든요. 네. 저 끝나고 이제 호프타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했나 봐요. 한 시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랬더니 기술은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예, 재미있는 네. 또 말로 표현을 예. 하셨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블록할 생각 없다. 그건 육성을 할 거다 도리어. 다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두렵다. 이 뒤에 어떤 상황이 올지 사실 정부에서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된다. 네.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참 갑자기 새로운 게 나타나면 참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도 좀 있지요. 그리고 거품들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할 텐데 너무 이제 과열되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규제를 좀 해야겠다, 단속을 해야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한테 바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쏘신다 그러면 10,000원이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걸 나중에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실제 화폐로. 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에서 사용하려면 예, 네. 현실 화폐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현재의 거래소는 환전소로 이름을 바꾸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가상화폐에서 화폐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화폐예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화폐냐.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우리 미래에 뭔가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주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기술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어쨌든 육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혔고 네. 이것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든 완전히 다 이제 두드려 막는 폐쇄한다는 개념이 아예 다 막아버리겠다가 아니라 네. 뭔가 찬반을 하느냐 아니면 뭐 규제를 찬성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규제를 찬성한다는 78%가 나왔습니다. 규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8명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폐쇄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팽팽합니다. 찬성이 42.6%, 반대가 47.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폐쇄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거래소 전체를 아예 없앤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왜냐면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거래소가 필요할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거래소가 아니라 사실은 그 환전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약간, 그렇죠. 예, 지금의 네. 거래소는 사실상 환전소입니다. 가상화폐란 것은 말 그대로 가상이잖아요. 그거 자체로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UBC에다가 후원금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가상화폐가 있다고 한다면 쉽게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조금 더 합법적인 어떤 그런 루트, 좀 안전한 루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거 관련해갖고 어제 유시민 작가의 이게 인터뷰가 또 나왔었는데 이것도 조금 이슈가 좀 됐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정부가 일단은 그 경고를 날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이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네. 네. 네, 전 뭐 유시민 작가의 그 저 발언에 100%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네. 저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갖고 있는 지금 가상화폐 그 거래 종목 화폐를 보면 뭐 한 8개에서 10개인가 네, 그렇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기술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장외 주식 시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 기술에다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주식을 받아서 그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어떤 실제로 거래소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국가의 규제를 받고 감독을 받고 그 안에서 정말 안전하게. 범죄 행위에 이용되지 네.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기존 사설 거래소가 무슨 공신력이 있습니까? 네. 아닌 말로 사설 거래소가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문 닫아버리면 닫고 그만이죠. 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맞습니다. 그죠? 상당히 예, 위험한 그래서,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주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투기성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고요. 동시에 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네, 것도 들어가 육성하겠다.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을 한번 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상통화 실명제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실명제는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그거와 별도로 이제 시세 조작 아니면 탈세, 자금 세탁 이런 그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네.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동시에 이게 가상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계좌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뒤에서 지금 약간 정보로 돌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기업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 쪽으로 해가지고 돈 세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예, 나오고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국가가 방치를 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일명 뭐 환칙이라고 해서 지금 돈 막 빼가지고 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은 육성하되 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찬반 아니면 그러니까